아유, 저 루치아노 파바로티 제일 좋아하죠. 네. 당연히 하는데 저 사실 호세 카레라스. 그 전에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주세페 디 스테파노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너였어요. 근데 그분 대신에 이제 파바로티 선생님이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도 제가 이 크로스오버 음악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다음에 인터뷰를 했던 비토리아 그리골로 이분을 제가 정말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는 테너였거든요. 모든 아리아를 약간 팝스럽게 굉장히 되게 플렉서블하게 잘 부르는. 그래서 전 다 좋아합니다. 네. 약간 짬짜면 같은 대답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명을 말씀하지 마시고 한 분을 지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안드라고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파바로티 선생님은 존경합니다. 네. 이런 사수를 네, 같이 근데 마지막으로 안드라고 제일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약간 짜파구리 같았어요 이번에. 네, 근데 인터뷰에 앞서서 저희도 CD 한 장씩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저희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필리비가 세 너무 분께서 관객분들과 경쟁하시면서 저희도 표 있는데. 네, CD를 두고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바리톤인데요. 바리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테너인 플라시도 도밍고를 좋아합니다. 네, 그분한테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그분의 음악을 많이 담고 싶어서 네, 그분을 좋아합니다. 아마 영화 보시면서 파바로티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일환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음악으로 아무래도 접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영화의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그 사생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데뷔를 했는지부터 거의 평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화 보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번에는 김주태님부터. 예. 저는 사실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살고 있는데 영상에서 보신 그 모데나 극장이라든가 아니면 로마의 카라칼라 그 욕장이었지만 지금은 그 극장으로 사용했던 곳에서 연주를 했었어요. 공연을 저도 이미 했는데 그 외에 그런 이탈리아의 그런 극장들에서 노래를 파바로티가 그렇게 했고 모데나에서 그 팝밴드를 이렇게 불러서 노래했다는 그런 것들이 좀 새롭게 다가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디테일한 점까지 알게 돼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리저리 뭐 루머도 있고 저희가 뭐 유학한 선배님들이나 뭐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얘기 들었던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정확한 내용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너무너무 좋았고 테너로서 보면서 역시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테너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이해도 가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네 저도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필립 씨 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네. 그렇죠. 세분 정말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네. 저는 파바로티 선생님이 되게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통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걸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고 저와 약간 비슷하지 않나 공감하면서 봤고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뭔가를 하기 위해 우리 아까 보노보노 선생님 찾아갔을 때 그 추진력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 노래만 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추진력 또한 너무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튜의 보노보노 선생님이 네,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러니까요. 계속 욕을 하시는데 자막은 욕이 안 나오고. 이 영화를 보면 원래 아버지가 테너였다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음악을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하고 있으니까 공부 좀 더 해서 교수를 해라 라고 하셨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거기서 너의 노래에는 좀 특별한 게 있으니까 노래를 해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파바로티도 농담을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아들이니까 좋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한단 말이죠. 세 분께서는 지금까지 음악을 쭉 하시면서 아 그때 그 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이 언제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번에는 정필림님부터. 네. 네, 저는 반대로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저는 초등학교 때 뭐 몸도 이래서 투포한 뭐 도대 나갈 정도로 잘했었는데 그때 일단 노래를 할지 결정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히게 되고 노래를 포기하게 됐을 때 팬텀싱어라는 곳을 나가라고 했던 게 저희 아버지였고 마지막 너가 기회만 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게 저희 아버지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좀 많이 와닿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노래도 그렇고 많은 이제 어떤 흔히 얘기하는 예체능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에 하고 싶다는 자녀와 그걸 또 꺾고자 하는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믿고 밀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또 노래를 성악을 전공하셔서 가지고 어려서부터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성악 전공을 안 하고 있을 때지만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고 그래서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뭐 소풍을 간다던가 수학여행 가면 버스에서 그때 당시에 노래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하면 버스 기사 아저씨가 노래 잘한다. 무슨 가수 같았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확신했어요. 아, 내가 노래를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구나. 내가 그게 재능이구나. 악기를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음악을 하는 것보다도 노래를 해서 그거를 기쁘게 남을 타인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장녹수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세월 바람 타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를 해서 저는 칠갑산이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칠갑산. 너도 트로트구나. 칠갑산 산마.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 남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구나 노래로. 그때 좀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위대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한마디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 건넨 게 해주는 사람은 야 너 노래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한마디 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평생 기억하거든요. 그런 말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실감해주게 하는 에피소드였는데 예 이번에는 칠갑산. 네. 사실 주택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신동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했고 그때 주택이가 지금까지 있는 거고. 고마워. 아니 사실이니까 뭐 이렇게 띄워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소리가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그때 뭐 고음도 굉장히 그냥 왜냐면 항상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자 키가 저한테 맞았었어요.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전화 받으면 다 여자인 줄 알았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성악을 어머니는 남자가 무슨 음악이야. 아버지는 사실 음악을 하셨던 분이에요. 밴드 음악을. 그래서 얘가 또 남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또 나의 피를 좀 그 불타는 피를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처음에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학원 입시 학원에 딱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갈 때 배우는데 아니 선생님이 간두시면서 얘는 재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래서 괜히 그 먼 데를 걸어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괜히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종아리 후드려 맞고 너는 남자가 한다고 했으면은 잘해야지. 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제가 상처를 딱 받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럼 클라리넷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이제 낙원상가를 손잡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마음에 딱 드는 악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한양대학교 이제 제가 5호선 둔촌역에 살았어요. 근데 5호선 타고 가면 왕십리역 한양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가셔가지고 음대 들어가서 그 3, 4학년 학생 붙잡고 저기 선생님 우리 아들 성악 좀 배우게 하고 싶은데 레슨비가 얼마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아버지의 열정이 제가 그 음악 선생님께서도 이제 소개해 주셔서 뭐 잘 배웠고 어쨌든 이 얘기인 즉슨 저희 아버지의 열정이 이렇게 저를 만들었다기보다 계속 열심히 하게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실망시키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때 왜 종아리를 후드려 맞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세 분께서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화 속에 나오는 안젤라 게오르기라고 하는 소프라노가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파바로티의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칭찬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지상의 낙원을 연상시킨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아마 세 분도 그렇게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나의 목소리에 대해서, 내 노래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 목소리에 대한 칭찬은 어떤 것이었나? 이번에는 김현수님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노래하다 보면은 저희 교수님께서도 항상 너한테 특별한 게 있어 하고 특별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그 특별한 게 뭔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소리 공부하고 누구보다 소리가 커야 되고 콩쿠르에 입상해야만 하고 하지만 그 주위에서의 그런 응원 때문에 저만의 특별한 게 뭘까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죠. 뭐 그때 방송 당시에 SES 바다 누님께서 뭐 하늘에 살랑이는 커튼 보이스 같은 그런 게 있다 해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털난 사람이 그런 소리가 나냐. 그때 제 털이 또 필립이처럼 비슷했거든요. 그 말이 참 기억에 남네요, 저는. 네. 지금 이 말을 듣고 남는 건 털난 사람 대목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있는데요. 예, 정필립님께서는. 네, 제가 생각하는 노래라는 거는 목소리의 전달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건 세상을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를 할 때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을 만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내가 제대로 노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입니다. 네. 저도 앞으로 이런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얘기가 끝나고 박수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왕부담되네요. 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이탈리아에서 정확히 기억하는데 라벤나라는 그 도시에서 루치아 디 람메르모어라는 람메르모의 루치아라는 오페라를 하고 대기실 분장 주고 대기실 밖으로 나오는데 진짜 백발이신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팜플렛을 들고. 그래서 저한테 너 코레아노냐고 한국 사람이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잘하고 브라보 브라비시모라고 하고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 눈 감고 들으면 한국 사람 같지 않고 이탈리아 사람 같았다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피에로 카푸칠리라는 그 바리톤을 생전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의 진짜 히어로 같은 분이시거든요. 바리톤들의 정말 멘토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안타깝게.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너무 좋았고 그리고 2012년에 베르디 국제 콩쿨 성악 콩쿨에 나가서 2등을 차지했는데 그때 심사위원이셨던 분이 레오누치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바리톤 중에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신데 그분이 심사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루이 깐타 코면 디오 이렇게 말하시다고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신처럼 노래한다 라는 말인데 의역이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쟤는 정말 완벽히 노래한다. 신처럼 완벽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박수. 저도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방송 전에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2대 이제 몇 학번이지? 6몇 학번 이제 행사를 갔는데 딱 노래를 I give you love, I have me to hear, I was fine 막 이렇게 해서 그 한 200석 되는 홀에서 노래를 했어요. 하고 딱 나오는데 이제 백발의 진짜로 나오시더니
재미교포 신다시다 보면 제가 듣고 제가 호세 까레라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고 번호 하나만 주세요. 번호. 그래서 번호를 제가 할머님한테 드리고 저도 그러면 저 번호를 뭘로 저장하면 돼요? 미세스 킴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저장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저한테 그 전율이 있으셨다고 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어머 하서 미세스 킴 여사님 보고 싶다. 이렇게 마지막에 답한 사람이 유리해지는 게임으로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 드릴 것은 저는 이 파바로티를 보면서 약간 놀란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시네11이라고 하는 영화 잡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배우분들이나 감독분들을 자주 뵙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석에서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 보통은 이제 팬분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뭔가 사적인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방해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파바로티 굉장히 놀란 게 그런 사석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공연 끝난 다음에 또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이제 영화에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분은 어떠신지 이제 그렇게 사실 제가 오늘 여기서 기다리면서 이 세 분 중에 한 분께서 급하게 손을 씻으러 나오셨는데 그 잠깐 동안에도 팬분들 이렇게 사인해 주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석에서 사실 이렇게 팬분들 만나고 이러실 때가 많을 텐데 그런 때 노래를 또 요청받는 일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때 어떻게 하시는지 노래하시는 거를 이제 일로 즐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사석으로 이어질 땐 또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글쎄요. 이탈리아에서 저는 지금 35살인데 올해 반 이상을 이탈리아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탈리아 생활을 했는데 제 경험은 거의 이탈리아에서 경험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오페라가 끝나면 보통 우리나라처럼 마지막 공연 끝나고 막 삼겹살 먹고 뭐 이렇게 뒤풀이 가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 이태리 사람들은 다 개인 플레이고 극장에서 이렇게 좀 모아주지 않는 이상은 다 이제 차우차우 하고 가는데 극장에서 이제 좀 중요한 시즌 오픈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끝나면 그렇게 식사를 이렇게 마련해줘요. 그럴 때 그 이탈리아 사람들, 이탈리아 성악가들하고 갑자기 피아노 있으면 갑자기 피아노 누가 시작하면은 바로 그냥 막 아까 파바로티랑 도밍고랑 카레라스 그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결하듯이 막 그런 구도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 즐기는 것은 너무 좋죠. 그렇게 했던 경험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공연이 끝나고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오잖아요. 그러면 삼겹살에 고등학교 때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술을 마셨다고 얘기해요. 은연중에 아니야. 예, 실수입니다. 그렇겠죠. 예. 영상 많이 찍고 계시네요. 20살 초반 때 이제 공연이 끝나면 애들 데리고 이제 고깃집을 가서 노래 한번 해봐. 이제 좀 한 잔 들어가면 기분 좋잖아요. 그때 뭐 오솔레미오나 이런 걸 그 식당에서 부르면 아줌마들이 주방에서 갑자기 다 나오셔요. 그 앞치마 바람에 나오죠. 어머 저거 정말 너무 멋있어. 그래서 막 소주 한 병 더 주시고 서비스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와, 저 사이다는 저도 소주를 서비스로 주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네. 단가가 그만큼 차이 나죠, 그죠? 그 아주머니를 감동시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와, 엄청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이다 아닌 소주였던 것으로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필입니다. 화석에서도 네, 이렇게 공연 끝나고 이런 자리에서도 노래하시는지. 보통 끝나고 나서 만약에 뭐 친구들 만났을 때는 노래방도 가고 뭐 그러다가 뭐 누가 시키면 노래도 하고 노래하는 거 자체를 좋아하니까 어디 가서도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죠. 아마 진짜 근데 보통 공연 끝나고 나면 피곤해서 잘 안 되는 경우 그날 에너지 쓸 걸 다 쓰거든요.
술을 술 거랐어요. 네. 어쨌든 네. 어쨌든 바깥에서 노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까 파바로티 영화를 보면서 제 근처에 아는 분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성향이 그거라고 굉장히 비슷해요. 외로운 손이 걸 못 움직이고 있네요. 네, 외로운 걸 못 참는 완전히 네. 혼자 있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 저도 그래요. 다 그렇지 뭐 사람이. 근데 저는 혼자 있는 시간 되게 그래서 좋아해요. 강아지를 입양했어요. 네. 네, 어쨌든 그 강아지와 그렇습니다.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같이 뵈면은 저도 사실 똑같아요. 이렇게 뭐 선도 없고 같이 그래서 뭐 이런 데서 계속 막 노래 불러드리고 싶고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니, 좋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라리라리라 포코포코 필라 가사를 몰라 처음에 나왔던 거. 그렇죠. 이거 너무 멜로디가 좋은 주태희가 자주 부르던 노래인데 와, 그리고 파바로티 선생님 굉장히 잘 부르시는데 그래서 항상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싶고 뭐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재밌고 그렇다고요. 근데 진짜 아까 그 주방 아주머니들 나오시는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때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공연장에서는 모두 준비된 관객들이 또 노래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노래에 반한 분들의 반응을 볼 때도 엄청난 즐거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성악가라고 하는 직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아마 그 솔로로 연주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여행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경우는 공연 끝난 다음에 외로우니까 오히려 그 무대에서의 그 환호 때문에 그걸 이어가려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다음에는 완전히 혼자 있지 않고는 충전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자 이제 공연이 끝난 다음에 혹은 여행과 여행 사이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도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파바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 짐 쌀 때 항상 무슨 토르텔리니 몇 킬로, 뭐 치즈 얼마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먹을 요리들을 아예 갖고 다니면서 호텔에 짐 풀면 거기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다고 하는데 세 분은 여행 다니시면서 어떤 식으로 적응하고 또 거기를 내 집같이 여기기 위해서 그런 방식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이번에는 예. 뭐 다 똑같다시피 한국인은 신라면 컵라면에 이렇게 김치 하나 딱 싸가지고 가면은 뭐든 해결되고 혹시나 지금 오만이나 중동 같은 데가 지금 거기 술 안 팔거든요. 그래서 소주 한 병 딱 넣고 이제 숙면에 필요한 뭐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참치캔 하나, 그것도 야채 참치로 하면은 뭐 언제든지 다 똑같죠, 그죠? 네. 아니요? 맞아요. 이게 사람이 이게 배워가는 게 사람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김치랑 신라면, 컵라면. 제가 2집 클래시카라는 앨범을 프라하 가서 녹음했는데 와, 그 신라면, 컵라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예를 들어서 자다가 일어나서 딱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바로 갑니다. 그게 어디든 그냥 표가 있으면 터보고 그냥 폰도 전화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여행 가서 뭐 싸서 가고 챙겨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날 딱 꼽히면 저는 무조건 새벽이라도 갑니다. 예. 가서 거기에 있는데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를 가요. 그래서 그 동네를 돌아보고 저만의 그걸로 기억을 해놓고 좋은 기억. 말 끊어서 미안한데 그거는 혼자 여행할 때 좋은데 네, 같이 그러면- 우리 전국 투어나 이런 데 갔었을 때 제 기억은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자꾸 연락도 없이 사라지고 면도기도 안 챙겨와 양말도 안 챙겨와.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아담과 계속하시죠. 하와를 만드시고 테너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건데 그렇잖아요. 갑자기 딱 떠나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걸 그냥 하는 거고 생각 없는 거죠. 그 떠나는 용기가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저 하고 그냥 싶어요. 심장이 딱 뛸 때가 있어요. 움직이고 싶을 때.
심장은 계속 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딱 들렸어요. 기분이 딱 좋을 때 그때 갑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보다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항상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 오페라를 하게 되면 한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뭐 한 달도 넘는 기간 동안 그 도시 새로운 도시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저는 꼭 휴대용 게임기를 챙겨갑니다. 네, 닌텐도 이런 챙겨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가 생활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유럽은 그 성당을 중심으로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죠. 성당을 중심으로 중심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항상 공연을 가게 되면은 두오모를 항상 처음에 가요. 네, 그래서 두오모를 중심으로 어디가 뭐가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좀 징크스가 있어요. 뭐냐면 절대 이상한 말 아닙니다. 네. 가면은 각 도시에 가면은 그 때마다 속옷을 사요. 네, 그래서 네, 팬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마다 그 속옷을 착용할 때마다 이건 어디서 샀지? 이건 어디서 내가 공연할 때 샀던 거구나. 이러면서 공연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걸 다 구분하시나요? 네, 구분해요. 굉장히 다양한 색상과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저 5년 전에 어머니께서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거 여태까지 쓰고 있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야, 이번에 내가 올 때 사올게. 고마워. 이태리산으로. 고마워. 따뜻한 세 분의 우정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이번에 드릴 질문은 이제 정말 이 파바로티가 얼마나 많은 무대에 섰는지를 이 다큐를 보면서 알 수 있기도 한데요. 아마 세 분께서도 나 저기는 한번 서봐야겠다. 저 무대는 한번 꼭 올라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곳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인지 듣고 싶고요. 이번에는 정필님부터 들을게요. 한 번 서는 말고 꿈을 가지면 돼.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파바로티 선배님이 서신 곳을 다 서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면 정말 게임 끝이죠. 아마 파바로티가 선 무대를 다 선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까. 그럼 제3의 카루소가 되는 거야? 야, 그럼 나 모른 척 하지 마. 저는 파바로티 선생님께서 무수히 많은 공연장에서 공연하셨지만 저는 정말 그 세계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파바로티 선생님처럼 그 각 도시의 시그니처 그 건물 앞에서 뭐 파리면은 에펠탑 앞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멋진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저는 대학교 때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서보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항상 지금 하는 곳곳이 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무대들을 소중히 여겨서 사실 그런 꿈이 부럽지 않을 정도 진짜야. 이게 뭐 큰 극장이고 작은 극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냥 노래로 호흡하고 어느 공간이던 그래서 그 꿈이 좀 접혀졌는데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저기 야외에 저기 사람들 엄청 많은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가 모데나 아닌가요? 모데나는 그 광장이었고요. 아까 나온 때가 처음에 그 86년도 네. 그 쓰리 테너 했을 때 네. 그 로마에 있는 카라칼라 카라칼라. 욕장인데 그거를 극장으로 만들어놨어. 이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주빈 메타 선생님 지휘하는데 거기 맞죠? 거기 한번 욕심 나는데 이게 감히 꿈을 크게 가지라고 뭐한 10분 계셔도 노래하면 거의 쓴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고 싶네요. 네. 근데 이게 어디 가고 싶다, 서고 싶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멀리 보이는데 활동을 쌓아갈수록 점점 가까워진다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 분 다 오늘 말씀하신 소원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저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12월 31일 날 저희 같이 세종문화에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안 즐거웠어? 아 너무 즐거웠지. 알라모레도 부르고. 사랑으로. 사실은 이렇게 그 무대에 선다는 게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사적으로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 몸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가족에게 우환이 있을 때도 있고 그것 말고도 생길 수 있는 다종다양한 안 좋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때에도 무대에 서는 순간은 전혀 어떤 그런 일에도 영향받지 않는 것처럼 공연을 하는 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프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께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각각 노력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행할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각각의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번에. 예. 예전 일인데 제가 팬텀싱어 시즌 2에서 그 결승전 1차전을 앞둔 상태에서 제가 어떤 모 사이트에서 안 좋은 댓글을 읽었어요. 저에 대해서. 뭐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팬분 같은데 김주택이 성악을 이제 그만하고 뭐 크로스오버로 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은 알 거예요. 같은 팀이었으니까. 그때 롯데랑 포세이큰을 불렀는데 그때 정말 집중을 못할 정도로 정말 이게 우울함이 빠져들어 있었어가지고. 근데 어떡해요. 저 혼자 하는 거면 제가 포기하면 되는데 같은 팀원으로 해야 되니까 또 제가 맏형이고 동생들한테 실망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참 정말 다 때려치고 그냥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있었는데도 그거를 참 옆에 팀원들이 동생들이 잡아줘가지고 저 또한 또 멘탈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제일 기억이 나네요. 팀원들 때문에 이제 멘탈을 딱 잡을 수 있었다. 그쵸? 네. 근데 그 댓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런 댓글로 봤어요. 주택이랑 같이 듀엣했는데 어떤 형제님께서 김현수는 김주택급은 아니지. 막 이런 거. 근데 나는 그런 댓글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굳이 왜 이거 이게 누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좋은 노래 들려드리다 했는데 왜 그런 거지? 하고 소심하게 그분 누군지 딱 눌러봤지.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뭐 어쨌든 서로 매력을 어필하는 거고 노래라는 건 해서 그런 댓글도 봤었는데 평정심을 건드릴 정도는 아니었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제가 맡은 거를 해야만 하잖아요. 무대 엄청 굉장히 막대한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대를 집중하다 보면은 밖에서 있었던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게 무대 안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하우라기보다는 그 무대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똑같은 개념으로 정말 슬프고 힘들 때 정말 웃긴 영화 있어. 그때만큼 잊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게임할 때도 그래서 지금 게임 중독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거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은 책임감을 갖고 그게 좀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에 집중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혼자 이겨내기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지금 그 고민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나가 보자 같은 생각들을 하는 게, 그런 게 전해질 때 아마 팬분들의 응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결국은 무대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날 한 번 더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예. 너무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저 역시도 그걸 서면서 힘든 일 많았죠. 근데 주택이 형이 항상 옆에서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형이 일부러 웃어가면서 일부러 제 그거 멘탈을 잡아준다고 형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 파바로티 영화 보면서 죽으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전 무대 뒤에서 진짜 비슷해요. 저게 올라갈 때 두려움은 제가 고음을 못 내면 어떡하지? 팀한테 상처 주면 어떡하지? 뭐 해가 가면 어떡하지? 항상 매일매일 똑같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고음이 나면은 그게 신기한 게 맞아요, 진짜로. 그게 마법 같은 거고, 옆에 팀이 있어서 행복하고, 만약에 혼자 있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무한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저를 보러 와주신 분들이 있고, 그걸 이제 돈 내고 와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당연한 제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더 집중해서 딴 거 신경 안 쓰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필립 말 되게 잘한다 진짜. 네. 아니, 아, 진짜 저희 너무 말씀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는 항상 무대에 싸우러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그 축가하는 데 가서도 결혼식장 가서도 불불불불 내가 천사의 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싸움이 이제 상처와 아물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덜 떨죠. 그래서 점점 더 발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 싸워나가면서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분 노래하시는 거 보면 그 파바로티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무대에 서고 있고 자기가 오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완벽한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오늘 그 고음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기 전까지 모르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믿고 오시는 분들 믿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 매번의 무대가 얼마나 기적 같은 건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쯤에서 세 분께 서로에 대한 이 친구는 이런 훌륭한 성악가다라는 평가를 한 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님부터 들을까봐요. 나머지 두 분에 대한. 저는 필립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필립이가 학교에서 배우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대요.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색이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흡사하고 사실 그런 자기만의 발성으로 정말 청아하게 고음 영역이나 모든 걸 이렇게 냈을 때 그 음색을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테너가 아닐까 생각되고 주택이는 뭐 실력으로서 이미 입증이 됐던 친구고 콩쿨로서도 굉장히 멋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태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제가 모르는 싸움일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싸우고 있었고 한국이 사실 좀 더 거칠긴 해요. 하지만 정이 많지. 그래서 초코파이 나눠주고 하지만 그런 주택의 노력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많은 대중분들께 사랑도 받고 또 하나의 같은 팀으로서 크로스오버 활동도 하고 정말 최고의 오페라 가수로서 여러분들께 다가가지 않을까 정말 자랑스러운 두 친구들입니다. 네. 네, 일단 현수 형은요. 제가 시즌 1을 처음 본 게 이제 독일에 잠시 있을 때 형이 나올 때 딱 봤어요. 그래서 그때만 누구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기 나올 줄 몰랐었는데 현수 형은 제가 봤을 때 음악에 틀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를 정해놓고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악이든 열려 있어요. 이 음악이든 저 음악이든 어떤 음악이 들어와도 품어서 자기 음악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 소리도 굉장히 따뜻해서 사람들 품기에 너무 좋은 소리를 가진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곁들일 수 있다 정도고요. 주택이 형은 저희 팀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있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바리톤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다른 선생님들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세계에 내놔도 다른 오페라 스타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항상 경쟁이죠. 아까 보여주신 스리테너 경쟁하는 거 누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김주택 형을 항상 말하고 있어요.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김주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클래식에 뼈를 묻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팬텀 싱어라는 그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를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했고 그런 장르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라든가 뭐 다른 가요, 팝 이런 것들을 즐겨 듣긴 했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노래를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정말 새로운 감정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처음에는 크로스오버나 뮤지컬 같은 거를 조금 뭐라 해야 되죠?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저거는 성악적으로만 봤을 때 성악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건데 저렇게 좀 더 발성적으로 좀 더 하면 안 될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지.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 둘을 칭찬하는 시간이거든. 했는데 이제 시작할 거야. 걱정 마 현자 잘 말해줄게. 근데 저도 이탈리아에서 시즌 1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현수랑 뭐 어릴 때부터 알았지만은 그 어릴 때부터 20살 초반, 뭐 22살, 1살 이때 만나고 거의 한 7, 8년 동안 안 보고 있었을 그 뭐 서로 이제 그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친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연락하고 한국 오면 만나고 이런 그 사이였는데 방송에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현수를 딱 보면서 왜 팬들이 현수의 노래를 좋아하고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좀 알겠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든 게 현수는 너무 음악을 잘 타요. 그 슬픈 음악이면 슬픈 음악, 그 기쁜 음악이면 기쁜 음악, 참 애절한 음악이면 애절한 음악, 목소리에 다 묻어나와요. 그게 참 저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정말 잘 해내는 죄송합니다. 잘 해내는 테너분이 김현수 테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필리비를 보면 항상 연락도 없이 사라지고 맨날 그때마다 양말도 뭐 이런 것들을 또 잊어먹고 와서 또 사주기도 하는데 노래할 때만큼은 정말 제가 노래할 때만큼은 제가 정말 인정하는 테너입니다. 그 파워풀한 그 고음 들으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는 옆에서 노래할 때도 전율이 저한테도 와요. 그 다음에 필리비의 소절 다음에 제가 나오죠? 그럼 저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마음으로. 그 정도로 이 노래에 호소력이 있고 아까 현수 씨가 말한 것처럼 파바로티 영화에서 나왔는데 파바로티 음색이 왜 좋은가? 왜 어느 누구도 싫어할 수 없는가라고 말했을 때 만들어내는 비토리오 그리골로가 얘기했어요.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테너 목소리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로 정 필립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밤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 것은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것은 세 분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거든요. 네, 김주태님부터. 저는 뭐 항상 똑같이 항상 같은 삶을 살 거고 그렇다고 계속 쳇바퀴 굴러가듯이 살지는 않고요. 같은 방향을 선호하면서 열심히 앞을 향해서 나갈 테고 이탈리아와 유럽과 또 올해 영국에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투어로 오페라도 진행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와서 또 우리 미라클래스가 아니고 오타가 좀 났어요. 네, 미라클라스 저희 팀 활동도 열심히 할 것이고 열심히 노래하는 성악가 바리톤 김주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연에 가장 큰 목표를 세웠죠. 일단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걸 이뤄내야 되고 미라클라스에 한 변화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 변화가 이번 해를 한번 판도를 바꾸는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변화? 저도 궁금한데. 그거 나중 회사에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쨌든 이번에는 많은 변화들로 인해서 새로운 정필립이 한번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그렇겠지만 그냥 지금 굉장히 감사해요. 오늘 모든 게 정말 모든 무대가 모든 순간이 정말 감사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또 제 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 그냥 지금 이대로만 더 욕심 안 내고 이렇게 노래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욕심 낸다면 뭐 뮤지컬 작품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연극이고 뭐 다 조금씩 이게 다 해봤는데 이상하게 뮤지컬은 인연이 안 닿는 그래서 인연이 닿았어요. 닿는데 어쨌든 조금 욕심 낸다면 그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고 지금 이대로만 노래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께 예. 파바로티 CD